양파 잘못 드시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노우비타 가족 여러분. 양파가 좋다길래 꾸준히 드셨는데도 왜 난 늘 속만 불편하지? 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어렵게 돌지 않겠습니다. 집에 있는 양파 한 개로 오늘 저녁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핵심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식사 후 배가 한결 편안해지고 밤엔 덜 뒤척이고 아침 거울 앞에서 붓기가 덜한 얼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양파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요.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한 가지만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과장 없이 근거로 확인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실까요? 양파를 자르자마자 팬에 바로 넣는 편인가요? 밤 9시 이후에도 생양파를 듬뿍 곁들이시나요? 고기를 굽는 날 양파와 허브로 미리 재워본 적은 있으신가요? 같은 양파라도 언제 먹고 어떤 불에서 얼마나 익히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 이 세 가지 습관이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이 기본기가 흐트러지면 좋은 재료도 제 힘을 못 씁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명자 어머님은 양파만 먹으면 속이 뒤집힌다며 몇 년째 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아주 조금만 바꿔봤어요. 썰어둔 양파를 접시에 3분에서 5분만 넓게 펴서 숨을 고르게 두고 저녁에는 강불 대신 중약불에서 투명해질 때까지 천천히 익히는 것. 생양파가 아쉬우면 낮 시간으로 옮겨 드시는 것. 딱 이 세 가지만요. 보름이 지나 식사 뒤 더부룩함이 줄고 밤에 덜 뒤척인다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비법도 보약도 아니었습니다. 식탁의 리듬을 바꿨을 뿐이죠.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것은 복잡한 레시피가 아닙니다. 자르기 한 번, 불 조절 한 번, 조합 한 번, 이 세 줄만 몸에 붙이면 됩니다. 손질의 방향과 두께를 욕심내지 않고 균일하게 맞추는 것, 자른 뒤 잠깐의 쉼표를 주는 것, 강한 불로 재빨리 색만 내지 않고 중약불로 천천히 단맛을 끌어내는 것, 그리고 고기를 굽는 날엔 양파와 허브로 살짝 재워 불필요한 태움을 줄이는 것. 듣기엔 사소하지만 식사 뒤의 편안함은 이런 작은 습관에서 갈립니다. 좋다니까 무조건 많이 먹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남의 표준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가 기준이어야 하니까요. 처음엔 성인 주먹 반개 분량으로 시작해 보세요. 괜찮다 싶으면 한두 젓가락만 보태고 불편하다면 그 양에서 멈추면 됩니다. 생으로 드실 계획이라면 얇고 균일하게 썰어서 찬물에 10초에서 20초만 살짝 흔들어 헹군 뒤 물기를 톡톡 털어 올려 보세요. 자극은 한 톤 낮추고 양파 고유의 단맛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제 식탁 위 양파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거창한 무엇을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서와 불, 그리고 조합 이 세 줄이 달라지면 같은 양파가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차분히 풀어가겠습니다. 혹시 양파 자르자마자 팬에 탁 넣어 버리시나요? 그리고 밤 9시 넘어서 생양파를 듬뿍 곁들이는 날이 있죠. 이상하게 그날따라 속이 쓰리고 눕고 나서도 가슴이 얼얼했던 기억 한두 번 아니실 겁니다. 오늘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순서, 불, 시간 이 세 가지 리듬만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먼저 한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경북 구미의 정석훈 어르신은 평생 양파를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식사만 끝나면 가슴이 화끈 올라오고 밤마다 뒤척이기가 일쑤였죠. 나이가 문제인가요? 하고 묻길래 방법을 아주 조금만 바꿔 보자고 했습니다. 양파를 썰고 접시에 넓게 펴서 3분에서 5분만 숨을 고르게 두는 것, 저녁엔 강불 대신 중약불로 천천히 투명해질 때까지 익히는 것, 생양파를 꼭 드시려면 낮 시간으로 옮기는 것. 어르신은 그게 무슨 차이가 나겠나 하셨지만 보름 뒤 전화가 왔습니다. 식사 뒤 속이 한결 편하고 밤에 덜 뒤척입니다. 보약을 바꾼 것도
특별한 레시피를 쓴 것도 아니었죠. 식탁의 템포가 바뀌니 몸이 바로 반응을 보여준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양파를 자르는 순간 속에 갇혀있던 성분들이 공기와 만나 코를 톡 쏘고 눈물 나게 하는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그 자극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강불에 급히 볶아버리면 겉은 달콤해 보여도 속은 여전히 매운 기운이 남아요. 그래서 짧은 쉼표가 필요합니다. 대단한 의식이 아닙니다. 썰어둔 양파를 접시에 펼쳐두고 3분에서 5분만 기다려 보세요. 그 사이 자극은 한 톤 내려가고 다음 단계에서 천천한 불로 단맛을 끌어올릴 준비가 됩니다. 밤이 되면 유난히 더 불편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소화기가 예민한 분들에겐 생양파가 역류와 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임상 보고가 꽤 있어요. 실제로 국내외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밤 늦은 생양파를 피하고 필요하면 익혀 소량으로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민감한 분들일수록 생은 낮, 저녁은 익힘 이 순서만 지켜도 체감이 분명하다는 얘기죠. 불 앞에서는 서두르지 않는 게 최고의 요령입니다. 팬을 너무 달구지 말고 기름 작은 술 하나만 깔아 중약불로 호흡을 맞춰 보세요. 투명해지다가 살짝 연갈색이 돌기 시작할 때까지 천천히 익혀주세요. 겉만 바삭하게 태우면 보기엔 먹음직스러워도 속에 매운 결이 그대로 남아 식사 후 불편함으로 돌아옵니다. 이 느린 조리 한 번이 밤의 뒤척임을 덜어주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때가 많습니다. 칼을 들 때도 욕심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얇고 균일하게 썰어주세요. 생으로 드실 계획이라면 썰어둔 조각을 찬물에 10초에서 20초만 살짝 흔들어 헹군 뒤 물기를 톡톡 털어 올려 보세요. 오래 담그면 향까지 빠지니 짧고 가볍게가 원칙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톡 쏘는 자극은 내려가고 양파 고유의 단맛은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양의 기준은 남의 표준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여야 합니다. 처음엔 성인 주먹 반개 분량으로 시작해 보세요. 식사 뒤 괜찮다 싶으면 다음 끼니에 한두 젓가락만 보태 보시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그 양에서 멈추면 됩니다. 누군가의 하루 한 개보다 정확한 건 내 몸이 주는 답장입니다. 소화기내과에선 위식도 역류나 만성 위장 증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 생양파, 매운 마늘 양념의 야간 섭취를 줄이고 필요하면 조리 형태로 바꾸는 생활 교정을 가장 먼저 권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많이가 아니라 덜 자극적이고 오래가는 편안함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의 핵심은 이것뿐입니다. 자르고 잠깐 쉬게 하고 강불을 낮춰 천천히 생으로 즐기고 싶다면 낮에, 저녁은 익혀서 조금만. 이 리듬만 붙이면 똑같은 양파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고기 굽는 날을 떠올려 보세요. 보통은 접시에 생양파를 수북이 얹어놓고 팬에선 고기가 지글지글 색만 바짝 낸 다음 함께 먹곤 하죠. 그런데 양파를 그렇게 곁들임으로만 두면 정작 쓸 수 있는 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양파는 그 자리에만 있지 말고 아예 불 앞으로 먼저 데려오셔야 해요. 방패는 그늘이 아니라 전선에서 힘을 씁니다. 부산 사구의 김영도 씨가 그랬습니다. 토요일마다 바비큐를 즐기는데 밤만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쓰려서 고기만 먹으면 꼭 탈이 난다고 하셨어요. 저는 싱크대 앞에서 작은 의식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볼 하나 꺼내 양파를 잘게 다지고 숟가락으로 2번 푹 넣었습니다. 레몬즙도 2번, 올리브 오일은 1번만, 손끝으로 로즈마리와 타임을 한 꼬집 비벼 떨어뜨리고 후추를 톡톡. 숟가락으로 쓱쓱 섞자 양파의 알싸함 뒤로 새콤한 향이 올라왔죠. 그 소스를 지퍼백에 펼쳐둔 고기 위에 샤워하듯 끼얹고 공기를 살짝 뺀 뒤 냉장고에 30분 눕혀 두었습니다. 그 잠깐이 뭐가 달라요? 하시길래 불 앞에서 확인하자고 웃었죠. 팬은 과하게 달구지 않았습니다. 중불로 시작해 소리가 올라올 때 고기를 올리고 한쪽만 집착하지 않고 자주 뒤집었습니다. 가장자리가 검게 물들려 하면 팬을 잠깐 틀어 숨을 고르게 해요. 양파 레몬 오일이 입힌 얇은 막이 펴면
온도를 완만하게 잡아주니 한 번에 확 타오르는 장면이 줄어듭니다. 색이 너무 진해졌다 싶을 때는 가위를 들고 검게 탄 조각만 톡톡 잘라냈습니다. 김용도 씨는 같은 고기인데 덜 무겁고 밤에 속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특수 레시피가 아니라 양파를 불 앞에 먼저 세운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캔자스 주립대 식품과학자 스카트 스미스 교수팀은 고온에서 고기를 구울 때 생길 수 있는 HCA 헤테로사이클릭아민 같은 유해 물질이 양파 마늘어브레몬즈 보일로 고기를 미리 재워 조리하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주방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살레몬이 표면을 부드럽게 하고 양파와 허브의 항산화 성분이 불에서 생기는 과한 반응을 눌러주며 오일이 열을 완만하게 전달해 태움과 과도한 갈변을 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학과나 소화기내과에서도 불을 낮추고 마리네이드를 쓰고 타면 덜어내라 같은 생활 조언을 맨 앞에 둡니다. 고기 양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태움과 온도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양파를 어디에 둘지의 문제도 여기서 정리됩니다. 접시에 생양파를 산처럼 싸기보다 마리네이드에 양파를 먼저 넣어 고기와 함께 불을 한번 건너오게 하세요. 접시에는 익힌 양파를 한 숟갈만 얹으시면 충분합니다. 생양파를 꼭 즐기고 싶으시다면 낮 식사로 보내는 편이 속이 더 편안합니다. 밤늦게 생양파를 많이 드시는 습관은 위가 예민한 분들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많으니까요. 튀김 이야기도 잠깐 건드려 보겠습니다. 양파링처럼 고온의 기름에서 짙은 색이 날 때까지 조리한 음식은 입에는 즐겁지만 우리 몸엔 부담이 큽니다. 갈색이 짙어질수록 불필요한 부산물이 늘어나요. 그렇다고 바삭함을 포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반죽의 단맛을 조금 낮춰 과한 갈변을 막고 가능하면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온도를 낮추고 시간을 늘려 바삭함을 만드세요. 바삭해도 연갈색에서 멈추는 용기, 그 한 끗이 내일 아침의 컨디션을 지켜줍니다. 소스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달큰한 바비큐 소스를 초반부터 듬뿍 발라버리면 겉은 금방 타고 속은 덜 익기 쉽습니다. 고기가 연갈색으로 반짝이기 시작한 뒤에 마무리로 살짝 붓으로 윤기만 내듯 스치듯 바르세요. 불은 잠깐 올렸다가 바로 내려오면 됩니다. 빨갛고 번들번들한 모습은 좋지만 그걸 얻으려 탄 향을 같이 들이키는 건 이득이 아닙니다. 양은 늘 내 몸이 정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저녁엔 익힌 양파를 주먹 반 개쯤만 접시에 올려보세요. 식사 뒤 괜찮다 싶으면 다음번에 한두 젓가락만 보태고 조금이라도 답답하면 그 양에서 멈추는 겁니다. 누군가의 하루 한 개보다 믿을 건 오늘의 내 컨디션이죠. 결국 답은 간단합니다. 양파는 고기의 적이 아닙니다. 어디에, 언제, 어떻게 두느냐가 관건이죠. 접시의 장식이 아니라 불 앞에서 먼저 쓰는 방패. 순서를 그 한 칸만 바꾸어도 같은 한 끼가 몸 안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불을 끄고 나면 늘 같은 장면이 남습니다. 팬은 미지근해지고 접시엔 고기 국물이 반짝이고 도마 한쪽엔 반쪽 남은 양파가 멀뚱히 서 있죠. 대충 랩 한 번 감아 냉장고 문칸에 툭 넣어두고 잊어버린 적 한두 번 아니실 겁니다. 며칠 뒤 꺼내보면 향은 밋밋하고 단면엔 물방울이 맺혀 미끌거리고 냉장고 냄새가 양파 속까지 스며들어 버렸죠. 자른 양파는 세균을 빨아들인다더라는 컵주는 말까지 섞여서 더 찜찜해지고요. 사실 과장은 빼고 말하면 양파는 수분이 많고 단면이 넓은 채소라서 관리가 허술하면 컨디션이 빨리 무너집니다. 그래서 보관은 복잡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가야 합니다. 수원의 장미라 씨가 딱 그랬습니다. 저녁에 반쪽 남은 양파를 랩으로 한 번만 감싸 냉장고 문칸에 넣어두고 사흘째 되는 날 꺼내 반찬을 하셨대요. 그날 반찬은 향이 어딘가 죽어 있었고 밤에는 속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자른 면이 공기와 직접 마주하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담고 바닥에는 키친타월 한 장을 깔아 잔물기를 먼저 잡아주었죠.
용기 겉면에는 자른 날짜를 펜으로 적고 가능하면 이틀 안에 쓰는 규칙을 붙였습니다. 같은 반쪽인데 향이 오래가고 먹고 나서 속도 편했다고 해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보관의 첫 단추만 제대로 끼운 겁니다. 의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외래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건 늘 같아요. 밀폐, 저온, 단기 보관. 냉장고 전체가 차갑다고 해서 다 같은 자리는 아닙니다. 문칸은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가 요동치니 가능하면 채소칸처럼 온도가 안정적인 칸을 쓰라고 권하죠. 상온에 오래 뒀다가 다시 냉장하는 습관도 피하라고 합니다. 따뜻해졌다 차가워지는 동안 단면에 응결수가 생기고 그 수분이 문제를 키우거든요. 주방 흐름도 한번 손봐야 합니다. 고기를 먼저 다듬고 같은 도마로 양파를 써버리는 집이 많죠. 편하긴 하지만 육류의 생집이 칼과 도마에 묻은 채 수분 많은 양파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도마를 나눠 쓰는 것. 그게 어렵다면 고기는 맨 마지막 순서로 미루고 칼과 도마를 세척해서 완전히 말린 뒤 양파를 손질하는 흐름으로 바꿔주세요. 젖은 도마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세균에겐 아늑한 이불입니다. 냄새도 신경 써야 합니다. 양파 향은 다른 음식에 잘 옮고 다른 냄새도 양파에 잘 스밉니다. 김치통이나 건어물 옆에 반쪽 양파를 아무렇게 두면 서로의 향이 엉켜버려요. 가능하면 단독 용기에 담아 포개지지 않게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뚜껑에 물방울이 맺히면 휴지로 가볍게 닦아주고 키친타월이 축축해졌으면 세장으로 갈아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 작은 손길이 향식감 위생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얼마나 두어도 될까요? 냉장고, 손 씻기, 도마 관리는 집집마다 위생 수준이 달라서 일주일은 괜찮다 같은 말은 위험합니다. 가장 무난한 기준은 2-3일 안에 소진하기. 남을 것 같다면 미리 판을 바꾸세요. 남은 양파를 중약불로 천천히 볶아 달큰한 베이스를 만들어 용기에 담아두면 냉장에서도 사흘 안팎은 무난합니다. 다음 날 국이나 소스, 볶음에 한 숟갈씩 넣으면 향이 깔끔하게 깔립니다. 이때도 색을 욕심내 깊은 갈색까지 태우지 말고 투명 연갈색 선에서 멈추는 게 다음 요리에 섞기 좋습니다. 상태를 보는 눈도 길러야 합니다. 꺼내 보았을 때 표면이 미끌거리고 단면이 물러붙거나 어둑한 반점이 보이면 미련 없이 보내주세요. 냄새도 힌트를 줍니다. 양파 특유의 단향이 아니라 시큼하거나 쿰쿰한 냄새가 올라오면 그건 더 이상 양파가 아닙니다. 한 번의 아까움보다 저녁상 전체의 컨디션이 더 중요합니다. 가끔 알루미늄 포일로 싸두면 좋다더라는 말도 듣죠.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포일은 밀폐가 잘 되지 않고 단면의 수분을 잡아주지도 못해요. 밀폐용기 키친타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반쪽을 자꾸 남기게 된다면 장보기부터 바꾸면 됩니다. 작은 양파를 사서 한 번에 쓰는 습관으로요. 냉장고 속 찜찜한 반쪽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결국 보관도 요리의 일부입니다. 불 앞에서 애써 만든 맛과 편안함이 냉장고 문 하나 사이에서 쉽게 무너질 필요는 없잖아요. 자른 양파를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두느냐 이 질문에 정성스럽게 답해주는 것. 그게 내일의 식탁과 내 몸의 기분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줍니다. 이젠 감이 오실 겁니다. 같은 양파라도 언제, 어떻게,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몸의 대답이 달라진다는 것. 여기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내 몸의 속도에 맞추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상을 떠올려 볼까요? 접시에 올라가기 직전 양파 한 조각을 집어들고 마음속으로 한번 묻는 겁니다. 지금 내 컨디션에서 이 한 조각은 부담일까 도움일까? 답은 의외로 금방 돌아옵니다. 속이 예민한 날은 익힌 양파를 조금만, 컨디션이 좋은 날은 낮에 생으로 가볍게. 이렇게 한 끼 한 끼 몸과 합의해 가는 거죠. 성남 분당의 서재원 씨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늘 급하게 먹던 습관을 내려놓고 양파만큼은 천천히 대하기로 마음먹었대요. 썰어두고 잠깐 숨을 고르게 두는 일,
저녁에는 중약불로 오래 달래는 1. 고기 굽는 날엔 처음부터 양파를 불 앞으로 데려다 마리네이드에 넣는 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일주일이 지나자 식사 뒤 더부룩함이 줄고 밤에 뒤척임이 덜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보양식을 찾은 게 아니라 내 삶의 리듬 하나를 되돌려 놓은 기분이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학병원 외래에선 늘 이 순서를 강조합니다. 먼저 자극을 줄이는 조리로 바꿀 것, 다음으로 먹는 시간대를 조절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차를 인정할 것. 특히 위식도 역류나 만성 위장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밤 늦은 생양파를 피하고 필요하면 익혀 소량부터 시작하라고요. 양파가 나에게 약이 되려면 안전선은 늘 한 줄 더 그어두는 게 맞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냉장고 문을 열면 반쪽 남은 양파가 보일 겁니다. 이제는 그냥 랩에 감아 문칸에 던져 넣지 않으실 거예요. 밀폐용기에 담아 키친타월 한 장을 깔고 채소칸처럼 온도가 안정적인 자리에 놓습니다. 내일의 나에게 깔끔한 향과 편안한 소화를 선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니까요. 혹시 남을 것 같다면 오늘 팬을 한 번 더 데워 투명 연갈색까지만 천천히 달래 두세요. 내일 국이나 볶음에 한 숟갈 섞는 것만으로도 밥상이 훨씬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신 걸 한 끼의 이야기로 묶어보겠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양파를 얇고 균일하게 썰어 접시에 펼쳐 놓습니다. 물 주전자에 물 올리고 그 사이 양파는 3분에서 5분 숨을 고릅니다. 팬에는 기름 작은 술 하나만 두르고 중약불로 천천히 투명해지다 연갈색이 돌면 불을 멈춥니다. 고기를 굽는 날엔 낮에 미리 양파 레몬허브를 섞어 짧게 재워두고 굽는 동안엔 자주 뒤집어 태움을 피합니다. 접시에는 익힌 양파를 한 숟갈만 올리고 생양파가 그리운 날엔 점심에 조금 즐겨보세요. 그리고 식사 뒤 몸의 대답을 꼭 들어보세요. 오늘은 편했니? 그 한마디가 내일 메뉴를 정합니다. 양파는 재료가 아니라 습관을 고치는 도구였습니다. 순서를 바꾸고 불을 낮추고 시간을 나누고 보관을 정리하니 같은 양파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죠. 과장된 기적 대신 생활 속에서 매일 가능한 변화가 여러분의 편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끝으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과장 없는 건강 상식을 꾸준히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식탁에서 방금의 한 끗 꼭 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만나 뵐까요? 감사합니다.